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또 처음 발사를 했는데 이거야 지금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불만의 표시입니다. 이 불만이 어떤 표시냐?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내는데 좀 더 유리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 이 좌파 세력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믿고 한미동맹 깨버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계속 깰 거야. 위협할 거야. 이런 복합적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미국 내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김해창 박사, 한미동맹의 이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재선하는데 이 한인 팀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당부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사중전회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제 보도했던 대로 과연 시진핑이 안정정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권력기관이 정말 흔들리면 어느 정도나 흔들리는 건지, 독재 체제의 종식이 될 수 있는 주석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제출한 문서를 보면은요, 문서를 보면 이 아주 고위직 영향력 있는 친 시진핑 세력들이 숙청당했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중 전회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김용범 그다음에 김정관 이 둘이서 워싱턴에 갔는데 2박 3일 만에 서울로 바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31일, 1일 날 이렇게 열리니까 이제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협상 결과를 이제 이재명한테 직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서울 오기 전보다도 진도가 좀 나와 있어서 한두 개만 더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바지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불을 우리가 한꺼번에는 못 내니 이걸 어떻게 분할을 해서 투자할 것이냐, 투자는 얼마를 선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남아있는 게 양적으로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항상 얘기지만 질적으로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을 미국이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밉보였으면 이렇게 트럼프가 끝까지 뭐라 그럴까요? 관세 협상, 오케이, 그린 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린 라이트, 허용을 승인을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 협상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맨 먼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 합참에서 내온 얘기, 미 국방부 얘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우선요, 이 어느 무기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분석 중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요, 작년 9월 18일 날 발사했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11다 4.51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포 11다 4.5는 뭐냐면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KN-23이잖아요. 요 탄두를 갖다가 4.5톤짜리로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거는 이제 단거리는 우리 대남 공격용이죠. 그래서 시험 발사는 남측을 향한 무력 시위 성격도 있는 것이고, 이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8일 날 화성 11형을 발사했는데, 그때는 이제 단거리를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167일 만에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는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북한의 이 벼랑끝 전략의 일종이고, 위협 전략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 너무 무시하지 마. 우리도 있어. 우리 지금 김정은이 체제 살아있다고 딱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요, 절대로 비핵화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핵 군축국주의, 아니 핵 보유국주의를 확고히 하려는, 그래서 이 핵 보유국주의를 인정받기 위한 통상적인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10일 날이요, 이 노동당 장관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 20평을 처음 공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도발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ICBM 발사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 ICBM은 당연히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무서운 첨단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어제 아침 8시 10분에 이 황해북도에 있는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어요.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고, 이 비행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는데, 이 정확한 재원은 현재 한미 양국이 분석 중에 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서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요,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요, 요 연합뉴스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요, 1월 6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1100여 킬로, 1월 14일 날은 이 단거리 탄도 250킬로, 3월 10일 날은 근거리 탄도 미사일 60에서 100킬로, 그리고 5월 8일 날은 최대 약 100킬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10월 22일 날 바로 어제는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이게 동해로 가지 않고 지금 이제 황해북도 쪽에 떨어졌어요. 이만큼 이제 이 기술 개발이 덜어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군 동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 국방부 당국에서도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는 자제하라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한일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이번 일이 미국의 개개인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은 상황은 계속 주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고향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이 다시 또 일상화되는 그런 추세로 떠나져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도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요, 미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네.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말이죠,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도록, 지금 이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8,500명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인들이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 정부는 전시 전략권을 갖다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임기 5년 안에. 근데 이제 이 전시 작전 통역권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줄 때도 미국 예산, 이 미 국방 예산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면 동맹국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말 독자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카드로 쓰는 것, 이거는 의회에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나마 이 안전핀 역할을 미 의회가 해주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는데 상무장관을 만났다, 여러 쟁점을 얘기했고, 남아있는 쟁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은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 나왔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감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꽤 마지막까지는 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서는 일정 차이가 커서 잠정적으로 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지금 $3,500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 구분을 할 것이냐, 현금 비율,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공급기관은 지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처 결정의 주체는 미국이냐, 한국이냐, 공동이냐. 투자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인데 이게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기서 말이죠. 이 막바지 쟁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진전이 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합의했던 잠정적 합의 부분이 후퇴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이 얘기는요. 사실상 이번 이 김용범 그리고 김정관 요 두 분의 이 방미가 사실상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이죠. 요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제가 요 자료를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요, 대미 투자 맛이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거고, 요거는 최대한 늘리는 거고, 그리고 투자 대상 상할 때 우리도 사업성을 검토하자. 근데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 주장을 투자 이익 배분하는 건 자기네가 90%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핵심인데 요게 여전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관세 협상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요, 파국까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협상에는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4중전에가 폐막이 되는데, 사실 이제 경제하고 이제 이 군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좋아지는데, 이제 중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침체된 중국 경제, 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이냐. 왜냐면은요, 이번 전에서는요, 지금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시진핑이가 중앙군사위에 주석직을 내놓을 것이냐. 지금 군에서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유사가 부주석인데 이제 올라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진핑의 장기 독재 체제에 종식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반 시진핑 세력들의 주장으로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15차 5개년 계획은 2026년도부터 30년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내수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요거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오늘 폐막이 되면은요, 간략하게만 공개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 전체 회의 공부는요, 폐막일에 밝혀질 예정되지만은, 며칠 뒤에 15차 5개년 계획은 자세하게 보고되고, 이번에는 별로 자세하게는 안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이 중국이 내놓을 미래 비전은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의 방점이 찍혀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압도적 다수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내수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침체가 5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관세 전쟁 그리고 핵심 산업의 수출 통제라는 악재까지 맡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응용 보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뇌, 기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정보 이런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학혁신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특히 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정 다 마찬가지죠.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이번 4중전의 개막을 앞두고 3일 앞둔 지난 17일 날 중국군 서열 3위와 5위였던 허웨이둥 그런 군사위 부주석하고 мя오화 정치공작부 주임과 같은 9명이 대거 제명이 됐어요. 숙청이 된 거죠. 사실 따라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서 절반가량이 공석인 군사위원회 추가 인사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앙위원 최소 9명 정도는 교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 숙청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 김해창 박사의 의견을 입장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 트럼프 시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한국은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국운을 열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국운을 열어라 얘기는 잘못하면 너희들 국운 망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반 트럼프 시위에 대한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관세 협상을 정직하게 조율해라.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라. 그리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업되도록 해라. 그리고 시위 구호를 정화하라. 그러니까 미군 철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G2 국가로 한반도가 통일을 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 이 귀빈들에게 환영팀을 만들어서 강하게 환영을 해 달라. 이런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입장문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국가들마다 총체적 어려움에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국제정세이다. 미국도 전 정권의 사회주의식 퍼주기 집행으로 국가 빚이 4경 5천조 원 정도의 개인 빚이 3경원 정도로 총 7경 5천조 원의 빚에 파탄 상태에 있는 정부를 인수받은 상황에서 미국을 살려내고자 함과 세계적 전쟁 세력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한국인들은 조금이나마 한미동맹의 고마움에서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이 재미교포로서 앞선다. 그리고 오늘의 한미 관세 협상 봉착에서 때마침 한국은 국운을 열 수 있는 에이펙 경주 국제대회가 있어서 의장국으로서 기빈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국제 손님을 갖다가 귀하게 맞이하는 유산을 10분 발휘해달라. 그리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케빈 김을 이제 대사대를 새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영접해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체성을 발휘하고 동서양이 모두 귀하게 여기는 성경적 황금률인 접대 정신을 승화시켜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발판이 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근본 컨퍼런스로 메가더 장군의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삼각연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국 전쟁 시 공산화 침투해서 국가를 구원한 호국 정신이 구호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미동맹 기초인 한미 군사 이 조약으로 지금 한반도의 위기 지역에서 오히려 안보적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지난 70여 년간의 혜택들을 상기해서 동맹 강화로서 발전하고 역사적 대기운을 하늘로부터 받는 용소름치는 가을의 통전적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 한국인은 근본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에이펙 회담이 갈등이 되지 않은 한미 관세 협상을 정직하게 조율하여 한미 양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발전적인 우호국가가 되게 하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간의 모든 부정직한 협상을 리셋해서 세계 속의 한미동맹 강화 국가의 선진국의 정직한 도덕성으로 이미지 업되기를 촉구한다. 둘째로 우리 한국인들은 국제적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현장인 한국에서 정파를 떠나서 시위 구호를 정화하길 바란다. 이른바 집권 세력에 속하는 자들의 반미, 미군 철수, 양키 깡패 이런 구호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반 트럼프, 닥쳐 트럼프, 전쟁 미치광이 요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이재명 정부는 자제시켜라. 그래서 감동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자. 예,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민족 정신 역경 속에서 금같이 연단되어 빛나는 한국인이 건국하며 추구한 큰 맥인 국부 병강 양세 자유, 예, 국부 병강 영세 자유의 빛나는 구국 영성을 보여주고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태살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의 과학발전 추구 정신이 더욱 첨단해 되어서 온 나라에 수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셋째로 우리 한국인들은 에이펙 경주 국제회의 기간 앞뒤 5일간의 좌우 양대정파와 진영들의 패권 싸움을 멈추고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G2 국가로 도약하도록 수천 명의 국제 손님들에게 환영팀을 만들어줄 것을 권고한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말이죠. 이 한국인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 정신적, 문화적, 과학적, 방위산업적, 선교적, 정치적, 경제적 광맥을 보게 하는
세계 역사적 큰 변화의 컨퍼런스가 되도록 한민족의 융숭한 손님맞이 정신을 보여주기를 한국인으로서 염원한다. 예, God bless Korea and the US 이렇게 해서 닥터 초이 장킴 이렇게 올렸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주 좋은 글이에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